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양시장은 오늘도 변동성이 큽니다. 오전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하더니 오후장 들어선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강한 모습. 하이닉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며 알테오젠이 상승폭이 둔화되며 코스피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한 주의 첫 거래일. 자, 마감 30분 전 미리 쓰는 오늘장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SK하이닉스 HBM4 탄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내년 HBM4 이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양산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한두 달 정도 늦췄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내년 2분기 말부터 이제 HBM4 생산량을 대폭 늘릴 예정이었는데 AI 쪽에선 내년에 가장 큰 키워드로 지금 루빈이 뜨고 있죠.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부터 채용되는 게 이 HBM4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3만 개의 HBM4 칩을 하이닉스가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엔비디아 루빈 출시 일정이 조금 지연되면서 HBM3E가 탑재된 블랙웰 칩이 또 계속해서 잘 팔리면서 견조하게 수요가 잡히니 이 3E 생산 비중을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죠. 계속해서 하이닉스의 이 위상도는 내년까지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또 여기에다가 정부가 이번 주 지주사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SK하이닉스가 특수 목적법인 설립해서 외부 자금 유치하거나 타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 상승폭이 한 3% 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57만 원 회복 시도까지 나온 마감 구간입니다. 자, 포인트 2. 벤츠와 2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계약 체결한 LG 엔솔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벤츠와 총 2조 600억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LG 에너지 솔루션. 벤츠는요, 2027년까지 지금 40종 이상의 신차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가격대의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LG 엔솔도 기존 46 시리즈와 달리 중저가용 배터리까지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자 주가는 5%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증권가들 오늘 2차 전지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놨습니다. 2023년에 뜨거웠던 그때의 2차 전지주 가격대를 향한 순항, 이제 시작된 걸까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포인트 3, 이번 주 또 바쁜 한 주입니다. 유동성을 좌지우지할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한 주기도 하고 또 AI 버블론을 잠재워줄 수 있을 미국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관련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시되는 한 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가오는 연말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아웃퍼폼을 예상하고 포트 재정비에 나서야 되는 걸까요? 연말 연초 대비 시장 정비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셔야겠습니다. 양시장은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으로 출발을 하며 4,081포인트까지 찍었지만 이내 보합 구간의 정오 시장을 지나 오후장 들어서는 확실하게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 오늘 특징적인 그림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엔 지수는 0.8% 상승, 4,132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총사가 강합니다. 형님 삼총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이 힘을 내주면서 전반적인 지수에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원래 오전부터 강했지만 SK하이닉스가 상승으로 돌려 세우면서 여기다 LG엔솔도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의 수급 공백을 이쪽 삼총사가 IT 쪽의 삼총사가 메꿔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힘이 빠지는 데는 아무래도 바이오 플랫폼주들의 수급 공백 때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929포인트로 견조하게 출발했던 시장은요. 알테오젠이 보합권까지 내려오자 펩트론, D&D 파마텍이 힘이 없자 이 바이오 플랫폼주들의 투심 위축 속에 오늘 에코프로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의 순환매가 정신없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 위치한 지수 현재 시각 924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1,467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거래소와 선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을 강하게 베팅하네요. 3,082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 그나마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1,30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연말 연초 증시 방향성에 키를 쥐고 있는 이벤트들이 산적합니다. 한국 시간 11일 미 연준의 12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내년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페드워치는 내년 2회 인하로 컨센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 9월 확인됐던 점도표는 내년 최소 1회 인하를 시사했거든요. 여기에다 AI 버블론 논란에 키를 쥐고 있는 오라클과 브로드컴, 또 다음 주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예고된 가운데 지금 연기금의 동향을 한번 주목해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주와 바이오주를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이 또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또 한 번의 반도체주 재반등, 또 로봇주의 정신없는 순환매, 그리고 여기다가 바이오 플랫폼주의 조정, 이렇게 정신없는 이 섹터들의 순환매를 보고 있노라니 우리는 어떻게 포트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일까요? 마감 전략 파이널콜과 함께 하시죠. 네, 파이널콜로 오늘 장을 빈틈없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24인베스트먼트 손창윤 팀장,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점검하고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전장부터 스타트를 끊어보죠. 오전장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했고 코스닥은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죠.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사실 벤츠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들려준 건 LG 엔솔이었는데 무서운 상승 탄력을 보여준 건 지난주부터 기세가 심상치 않았던 에코프로였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여전히 오후장에서도 두 자릿수 상승률 21% 넘는 급등 양상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에코프로 또 LG 엔솔, 첨보를 중심으로 강한 시세 형성이 되어 있는 하루. 여기에다가 자율주행도 FSD 같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 쪽 슈어소프트테크, SOS랩, 현대차그룹주 안에선 현대오토에버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로봇주들은 오늘도 정신없는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의 급등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오린PTS, SBB테크, KNR 시스템 상승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반면 금요일에 급등했던 또 원전은 쉬어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BHI, 한전기술까지 오늘은 큰 폭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전장에서의 질문 아무래도 2차 전지를 짚고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에코프로를 향해 유입됐던 기관의 심상치 않았던 매수세, 글쎄요,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주 오늘 증권가들이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유지한다면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로 유입되는,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은 이 수급이 바로 또 가볍게 바이오로 유입될 수급인지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인 재반등의 시동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의 자금 유입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손창윤 팀장님? 네, 이거 워낙 요새 수급이 다양하게 순환매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서 뭐 지난주만 보더라도 뭐 로봇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또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올랐고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올랐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순환매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종목도 결과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한 80조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계속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슈별로 이 수급이 좀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것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하나 두 종목씩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하방 경직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저 ESS양 관련된 매출도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ESS양 매출 다변화로 인해서 내년에 이제 중국의 50% 관세가 부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이제 로봇까지도 이제 디바이스가 확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을 하고 있지만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하죠. 그러면 이전한 거를 누가 채울 것이냐? 그럼 패시브 자금이 당연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바이오 쪽에 뒤를 잇는 쪽이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상당히 높다. 그런 점도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어느 정도의 수급에 대한
공백을 좀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2차 전지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소재 그리고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 그리고 부품 장비 쪽 우선순위로 좀 보시면 대응하시는 데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소재, 그다음 배터리 셀, 여기에다가 장비 순으로 좀 우호적으로 지켜본다. 그리고 에코프로에 유입되는 자금 오늘 패시브 성격의 자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수에 베팅하는 자금이 좀 에코프로에 유입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요,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네요. SK하이닉스가 주당 57만 원 회복 시도까지 하면서 SK하이닉스를 단연 상승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SK하이닉스 홀로 상승 전환한 것이 아닙니다. SK스퀘어 여기다가 한미 반도체, TC본도 장비 만드는 한미 반도체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준 가운데 우리 짝꿍 이수페타시스는 오전부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쪽도 오늘은 강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까지 오늘은 우주항공 모멘텀과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 플러스해서 방산, 우주항공 쪽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카지노 호텔 오늘까지도 견조한 모습이네요. 대장주는 롯데관광개발로 가장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 7% 넘게 급등하고 있고 호텔 쪽은 GSPNL, 서부 T&D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강했지만 로봇은 오후에도 강합니다. 그런데 강한 종목들의 결이 조금은 다른데요. 로봇스타를 필두로 T로보틱스 같은 대기업이 좀 뒷배경이 되어주는 로봇주들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어서 로봇 다시 한번 상승 섹터로 묶어봤습니다. 고로 5장에서의 질문 로봇을 향해 보죠. 코스닥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연기금, 이 큰손 연기금은 12월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807억 원 정도 순매수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도 보면은 코스닥 지수도 한 26일부터 3일까지 쭉 6거래일 연속 올랐거든요. 특히 그 안에서도 연기금은 로봇, 바이오를 집중 바스켓에 담았던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정경민 팀장님은 출연을 하셔서 로봇은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시장의 열기는 로봇에 반응을 해줍니다. 여전히 로봇은 단기 매매만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는지 그 의견 변하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선별도가 조금 더 심화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로봇이 확실히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으로 오늘 종가를 좀 맞이하고 있는데요. 투자와 매매는 확실히 좀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 예전하고 좀 동일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좀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제품보다 앞서가는 부품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툭하면 조단위 시가총액이 나오지만 사실 매출 규모로 본다면 참 좀 불편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와 현재가 좀 명확하고 미래의 사업 가치성이 좀 높은 것으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방위 대기업 투자와 협력 사항이 좀 명확하고 그리고 과거에 어느 정도의 밸류를 형성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 쪽에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대차의 로보틱스 파운드리가 이쪽에는 좀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이제 매매는 가능성과 수급을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리스크 관리 지점을 명확하게 먼저 한 다음에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현 시점에 너무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크게 실체가 없는 쪽으로 좀 확산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감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출이 좀 불확실하고 성장률도 크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봇 부품이라고 해서 좀 편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리스크에 대한 이제 그런 시각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로 드리는 게 이제 현대차 로보틱스 파운드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 밸류 체인에 들어간 이제 정말 오래된 20년, 30년 된 그런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높여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조 단위의 매출이 나오지만 마진도 적고 순위 이익단도 좀 크지 않았던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로보틱스 쪽의 파운드리로 확장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정도에는 좀 수렴을 할 수 있는 HL만도 저렇게 올라왔어도 지금 자기 자본이 갖고 있는 3조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랜 기간 그런 축적해 놨었던 자기 자본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렴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PBR 또 마진 개선 이러면서 레이팅이 좀 개선되는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SL이라는 종목들, SL이라는 종목 그리고 현대 계열사입니다. 현대 위아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조금 확장성을 본다면 현대차가 지분 투자를 감행했던 슈어소프트테크 이 정도로 좀 관심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만도 여러분 보셨죠? 자동차 플러스 여기다 로봇 모멘텀까지 붙으니까 액추에이터 모멘텀까지 붙으니까 주가 시세가 무섭게 분출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현대차 이 로봇 파운드리 관련해서 수직 계열에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쪽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선별을 또 로봇주 안에서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오르고 하락하는 종목 코스피 업앤다운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한 종목 삼성제약입니다.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죠. 개별 이슈 속에 들썩이는 가운데 에어부산과 진에어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에어부산은 뭐 상한가 부근까지 좀 직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저가 항공사를 에어부산이 3사를 좀 인수를 하면서 에어부산에 대한 강한 후한 점수가 한 번에 상승 VI가 걸리듯이 시세가 분출하기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5.7%의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APR도 오늘 강하고요. 방산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 넘게 강세 시연 중에 있습니다. 반면 빠지는 쪽 볼까요? 지난주 또 급등했던 건설주들 오늘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을 겪습니다. GS건설 3% 하락, 여기에다가 두산 계열사들 오늘 모두 하락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두산, 여기에다가 두산 퓨얼셀까지 하락률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5%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의 질문, APR을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의 주가 급락했던 바 있는 APR. 지난달에 장중 2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한 달 새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또다시 정고점 탈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수 유입되고 있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뭐 메디큐브의 성적 너무 좋았다고 하고 지금 내년이 되면은 영업이익만 올해보다 한 40% 이상 급증할 거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딱 이 타이밍에 시총 리레이팅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손창현 팀장님 좀 아웃퍼폼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네, 저고점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앞에서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일단 뭐 APR이 화장품 관련돼서 으뜸 종목이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뭐 3분기 실적에 나왔으면서 좋게 나온 종목들은 상당히 이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앞선 고점까지 임박을 했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못된 종목들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APR은 3분기 실적 이후에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고점을 갱신했다, 갱신 부근까지 임박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은 20%밖에 되지 않고요. 해외 쪽 매출이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다. 그 3분기 매출 구성을 보시면요. 특히나 미국 쪽 향해 39%까지 매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화장품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작년에 3분기에 화장품 매출이 1,0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해외 쪽에. 근데 올해 해외 쪽 화장품 매출이 3,0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으로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의 울타뷰티에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진출하면서 조금 실적은 더 가파라지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3분기 기준으로 15%였는데 올해 24%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수익성이 높아지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봐도 지금 27만 9,500원이 고점이거든요. 여기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한 32만 원 선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는 한 PER 30배 기준으로 내년 기준을 평가를 해봤을 때 34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금액 32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만 원 가격대를 뚫어내면은 32만 원, 34만 원까지도 업사이드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 APR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앤다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에코프로의 약진 와 무섭게 나오고 있네요. 되려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이제 확실해지면서 반사수에 에코프로가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스피어라는 우주항공 종목 관련 종목 17% 넘게 급등, 자율주행 쪽에선 슈어소프트테크가, KNR 시스템 자동 물류화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2% 급등,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 되려 반사수혜가 기대된다. 동진세미캠이 6% 넘게 후한 점수 상승 받아가는 모습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라캐스트는 쉬어가고요. 오늘 대부분의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 쉬어갑니다. 펩트론, D&D 파마텍의 낙폭이 마감으로 갈수록 더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자, 코스닥의 설 질문, 펩트론을 향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지만 되려 금리 인하 기대를 사이즈가 작은 제약주, 오늘장에선 바이젠셀, 현대약품, 삼성제약 같은 종목들이 받아가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의 투심 위축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반등폭도 오늘 썩 시원하지 않고 펩트론은 본계약 지연, 불투명 공시 논란이 겹치면서 투심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소식이 나와줘야 이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의 시원한 재반등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반도체가 튀어나가는 날에는 바이오가 좀 쉽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대금이 시장 거래대금이 이제 정시장에서만 30조가 넘는 상황이라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풍선 효과, 시속 게임이 나오는 이제 그런 수급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규모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좀 바이오에 대한 이제 그런 시각은 특정 바이오 종목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저는 액티브 ETF를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고요. 펩트론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한 24만 원 정도의 전저점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매수 국면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동질화 현상은 하루 이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늘 좀 존재해 왔던 것이고 하반기에 바이오 상승세를 좀 생각을 한다면 가격 조정 또 차익 실현이 필요한 와중에 알테오젠의 노이즈가 그걸로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펩트론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일라이 릴리와 기술 수출했던 이제 스마트 대포 그 이제 플랫폼이 핵심이죠. 최근 이제 국내 바이오의 어떤 대세로 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으로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이제 약물 자체를 매일 맞아야 될 거를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좀 오래 유지시키고 그거를 정맥 주사를 이제 피하 주사로 바꾸고 또 이제 주사로 맞던 거를 이제 경구용으로 바꾸고 이런 쪽에 이제 제형 변형 쪽에 있는 이런 기술을 좀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 갖고 있는 이제 3대장으로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하는 이제 거래대금 오늘도 제가 볼 때 20조대 후반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정도의 이제 흐름이 나온다면 이번 주에 한 30조대 거래대금 바라볼 수 있겠고 코스닥의 부양 의지에 관련된 그런 정책도 나온다면 바이오, 펩트론뿐만 아니라 현재 바이오 종목들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반등은 어느 정도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응하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처음에 강조드렸듯이 바이오 액티브 ETF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펩트론 외에도 향후 일정상 ADC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좀 선호가 좀 높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는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ETF 쪽이 조금 더 용이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는 같이 움직이는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액티브라는 ETF를 좀 주목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시 24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바로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은 대형주들의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전환, 여기에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급등, 에코프로의 놀라운 20% 넘는 급등까지 이 4개의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 체감지수는 썩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형주들의 선전수 코스피는 1.5% 상승 마감되고 있고 코스닥은 0.26%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반도체라고 외치고 있네요. 이번 주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방안이 좀 세부적으로 발표될 전망인데 계속해서 연말까지 이 대형주 장세가 지속될까요, 손창현 팀장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중소형주에도 온기가 좀 내릴 수 있다.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빌미에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쪽이 결국엔 중소형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형주가 키를 맞춰 놨고 좀 시장을 끌어놨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못 갔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반도체만 보더라도 소부장단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10월까지, 11월까지 나름 상승을 했던 종목들도 많지만 이내 11월에 다 하락을 하면서 거의 10월 처음 상승을 했었던 초기 임박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좀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 시장에서 나온다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단에서는 분명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못 올랐었던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대화제약이라든지 현대약품, 이슈에 관련된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말고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키를 맞추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스닥 활성화의 정책에 대한 수혜가 고스란히 중소형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명민 팀장님께는 오늘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큰 대형주, 특히 그 안에서도 오늘 SK하이닉스, HBM4 양산 좀 늦게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이 두 개의 종목을 좀 방향성을 같이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수 기업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세게 나올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묘하게 삼성전자의 선호도가 시장에서 조금 더 한 2주 정도 좀 나온 부분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이상하리 많지 50만 원 한 초중반에 좀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요인들이 오늘 어느 정도 좀 밝혀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차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서 내년의 실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되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그 눈높이를 좀 맞춰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선호도가 나왔던 것은 당연하게도 SK하이닉스가 없는 삼성전자에 무엇이 좀 부각이 됐었을 것인데 그게 역시 이제 나왔었던 계기가 TPU 같이 GPU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런 쪽에서 SK하이닉스가 없는 부분에서 이익이 좀 강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스며들면서 삼성전자가 좀 더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게 시속 게임처럼 어느 한 종목이 올라가고 어느 한 종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어쨌든 HBM에 대한 시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낸드와 D램도 계속해서 가격이 좀 상승하는 추세에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미리 뚫어놓은 이제 그런 방향성에 SK하이닉스가 빠른 속도로 좀 쫓아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빅2에 대해서는 큰 의심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LCC 통합 이슈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에어부산 지금 진에어와 에어부산의 통합법인 추진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바 있었는데 오늘 상승폭은 살짝 둔화되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글쎄요, 에어부산 이런 저가 항공들의 상승 지속성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제 저가 항공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합병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에어부산과 진에어의 합병을 통해서 상당히 좀 LCC의 강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워낙 경쟁이 좀 심한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이 결국에는 저가 항공 관련된 기업들도 결국에는 중견 그런 항공사처럼 이 멀리 가는 그런 구간을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저가 항공으로는 그러니까 좀 살아남기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이슈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대형 항공사 쪽에 관심을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에어부산은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단기 이슈 관련 종목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주가 아주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장중 상승 전환,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1% 내외의 오름세를 잘 견조하게 유지해줬고 여기에다 방산주가 강하면서 오늘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관망 심리와 기대감이 교차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망원경을 들고 먼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관망 심리도 상당했고요. 또 두근두근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일단 FOMC와 미국의 빅테크 실적, 여기에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 이벤트 일정표가 꽤 빽빽합니다. 그 속에서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고개를 조심스레 들었고요. 테마별로 또 종목별로 각자의 이슈 따라 움직이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 마감 시황으로 정리해 보시죠.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많긴 했지만 지수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고 또 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의 대형 수주 이슈, 하이닉스의 반등에 힘입어 전약 후강 흐름 보여줬던 코스피였습니다. 또 오후가 되면서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4,154선까지 끌어올리면서 1.3%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일 종가 대비 0.3% 상승한 927선으로 월요일장 마무리했습니다. 테마로 정리하는 오늘 시장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한 가운데 로봇은 이 탓을 틈타서 주도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듯 싶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종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뚜렷한 만큼 웃는 종목과 쉬어가는 종목이 나뉘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주인공 2차 전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LG 에너지솔루션이 벤츠와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을 알린 덕분에 호재가 더해졌습니다. 이에 LG 에너지솔루션 오늘장 흐름을 보면요. 장중 한때 45만 5천 원대까지 끌어올리면서 강세장이 좀 펼쳐졌고요. 이뿐만 아니라 장 마감까지도 5.9%대 상승세 유지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호재뿐 아니라 업황 반등 신호탄까지 상당한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주가 저점을 딛고 반등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에코프로그룹주는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소식에 외국인 유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 에코프로 마감까지 그래도 20%대 강세를 유지해줬습니다. 21% 상승한 11만 7,5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 BM 역시도 8%대 상승세 유지해줬습니다. 이 밖에 삼성 SDI가 31만 원 뚫어내면서 2%대 오름세, WCP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로봇 업종도 이에 뒤처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로봇 산업 육성 기대감도 상당했고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TF 신설 추진,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기대감까지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주가 꾸준한 수급 유입 지속과 함께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지역에 체크해보시면요. SP시스템스가 오늘장 24%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SBB테크까지 4만 원 육박하면서 15%대 오름세, 뒤를 이어서 우림 PTS, SPG, 신성 델타테크까지 10%가 넘는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세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숨죽이던 SK 하이닉스의 상승 전환이 눈에 띄는 하루였죠. 정오 그리고 한시 때까지는 보합권에서 좀 숨죽이다가 이후 기관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폭을 키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그래도 58만 원을 터치했던 가운데 거의 고점에서 마무리했고요. 오늘장 6% 상승한 57만 7천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변동성을 보여주는 동안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는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종가 10만 9,500원으로 형성됐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제약바이오를 꼽아봤습니다. 오늘 섹터 내에서는 온도 차이가 확실했었는데요. 호재가 있는 제약주들은 상승을 했는데 바이오 플랫폼 관련주들은 하락의 상단에 자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제약 쪽은 호재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삼성제약이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가 국내 판권 개항 소식을 알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현대약품 경우에도 오늘장 지난주에 발표했던 남성형 탈모 신약 임상 호재 소식에 2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대하제약 역시도 자체 개발 경구용 항암제가 중국의 국가급여 의약품 목록에 등재됐다는 소식에 오늘장 23,300원까지 상승하면서 21%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제약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준 반면에 기술 이전으로 움직였던 바이오 플랫폼 쪽은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 이전 상장 소식에 투심이 위축된 건지 또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쏠려서인지 오늘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장 4만 8천 원 무너지면서 6%대 약세, 그리고 이 밖에 보로노이라든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5% 내외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림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도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자세히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그래도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안정을 찾아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환율은 1,472원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1,473원대에서 고점을 확인한 환율은 줄곧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46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번 주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이 이 중국 수출 지표가 장중에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양호했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위안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은 코스피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서 하락 압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코스피에서 이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타났지만 이 FOMC를 앞두고 수급상 달러 매수세가 잠잠해진 상황이어서 원화가 강세로 가기에 충분한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얇아졌는데요. 이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은 환율 1,465원대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지 여부 오늘 내일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